인문학을 위한 사고지도 에마니엘 토드 즈음. 내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축으로 삼는 한 가지는 데이터이며 또 다른 한 가지는 역사다. 팬데믹 이후 오늘날의 세계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련 붕괴, 영국 이후 탈퇴, 리먼 쇼크 등을 예측한 현대 최고의 지성. 에마니엘 토드가 밝히는 혼돈의 시대를 꿰뚫는 사고의 방법. 얼마 전 저는 최상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부도 잘했고 책 좀 읽었을 법한 국회의원들의 모습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중 국민의힘 의원 안모 의원과 조모 의원이 제일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 씨와 조 씨는 다른 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긴 철새 정치인이자 생존형 정치인입니다. 이들은 최상병 특검에 대한 찬성 의지를 밝혔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보며 지위가 높거나 출세했다고 해서 똑똑하거나 윤리적이지 않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는 최근 열린 대한민국 리더의 기자회견 모습과 비슷한 점이기도 합니다. 안 씨와 조 씨도 마찬가지겠지만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건 물론이거니와 철학적, 문학적 인격이나 품격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라면 인문학, 나아가 책을 적지 않게 읽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회의원들을 지켜보면 생각하는 수준이 고대 유인원이나 원숭이 못지않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국민의힘 국회의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똑똑하고 괜찮았던 사람이 그런 집단에 들어가니 그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이 같은 물을 마셔도 벌이 마시면 꿀이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은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외교, 안보 공백이 느껴지고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혼돈의 시대를 꿰뚫기는커녕 스스로 혼돈을 키워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인문학을 위한 사고 지도를 읽어야 하는지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마니엘 토드는 먼저 사고를 위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연구자의 머릿속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장소입니다. 특히 역사학자들의 두뇌 속에는 방대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있을 때라고 해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두뇌 속 거대한 도서관을 헤매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제 안에 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이기에 점점 축적되고 있지요. 마치 수집가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독서는 대단하거나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머리가 좋은 사람들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습관 만들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머리 나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그렇다면 저에게 지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인간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성의 차이, 머릿속에 든 것의 차이, 좋은 학생, 나쁜 학생이라고 하는 것 가정환경 등을 제외하면은 정말로 작은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말하는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적으로는 99.99% 누구나 같습니다. 애덤 스미스가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국부론에서 철학자와 평범한 보통 사람 사이에는 미미한 차이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지정노동의 분업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독서만큼 적은 비용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은 드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독서를 여행에 자주 비유하곤 합니다. 책에는 다양한 나라의 지리와 역사, 문화, 예술이 펼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마니엘 토드 또한 연구자를 여행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다른 목적도 없이 세계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그저 수치 데이터를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제 경우 사고할 때 먼저 무엇을 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식의 형식적으로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행을 떠올려보면 아주 비슷한 듯합니다. 연구자는 여행자입니다. 저는 독서를 하다보면 책에서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의 생각을 의심하거나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기 때문이지만 누군가는 검증을 거쳤다는 의미에서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주석에 주목하라. 저는 50년 가까이 연구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온 것, 써온 것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대개 다음에 읽고 싶은 책은 독서를 하면서 찾아냅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첫 번째 입구가 되는 책, 열쇠가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은 효과적인 독서를 위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이를 찾기 위해 독서에서는 물론 본문도 중요하지만 참고 문헌이나 각주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각주에도 밑줄을 긋습니다. 독서는 책 속에 인용되어 있거나 참고 문헌으로 거론되는 것 중에서 제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찾아내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다른 글에서도 밝혔듯이 간혹 내용이 어처구니 없는 책을 읽을 때도 있습니다. 되도록 이곳 블로그에도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소개하더라도 위험, 경고의 의미를 남겨둡니다. 반대로 내용이 좋고 감명 깊은 책은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읽거나 글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항시 가장 눈에 잘 띄는 책장에 꽂아둡니다. 개걸음으로 독서하기. 이렇게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횡단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깨달은 것은 좋은 연구의 진행 방법이란 개걸음을 걷는 것과 같다는 점입니다. 깨는 비스듬히 걸어 옆으로 나아갑니다. 그러한 진행 방법이야말로 연구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위해서는 연구의 핵심을 벗어나는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의 첫 번째 단계는 독서입니다. 나는 인문학이 C줄과 날줄, 가로와 세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철학에서 역사를 느낄 때가 있었고 문학에서 인류의 문화와 예술을 배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서로 다른 동서양의 역사와 철학에서 공통분모를 발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낌은 단순히 책 한두 권 혹은 1,200권으로 알아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느낄 만큼 되려면 눈이나 낙엽이 한두 시간 내려서 되는 게 아니듯이 말입니다. 인문학을 위한 사고 지도는 그런 세상을 찾아가는 사람에게 등대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